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생방송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16번째로 암호 지령 23107 임무란,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리커창 피살 전모, 죽음을 당한 리커창이 살아있는 시진핑을 잡을까요? 전편과 후편으로 2부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전편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리커창의 의문사에 대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955년 7월 1일 생인 리커창 전 총리는요, 안휘성 합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은 70주년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위층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도층에 대해서는 탄생일과 그 다음에 사망일을 이제 기념하고 추모하는데요. 전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2023년 10월 27일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제가 벌써 이걸 6번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커창은 북경대 법학 학사 출신이고, 그리고 북경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마친 수재입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즉 공청단에서 배출한 인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위라든지 이런 재능이 있는 공청단 출신들은 다 그렇죠. 시진핑하고는 다르게 공청단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공청단의 실질적인 2인자로 2013년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엔 국무원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10년간 시진핑과 함께 중국의 경제와 국무원을 관장하면서 경제 파트를 맡았던 총리죠. 그런데 파트너로 시작했었던 공산당 총석의 시진핑과는 시진핑 1기 중후반부터 아마도 반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 2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는요,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2월까지 5년간은 계속해서 아예 대놓고 싸웠습니다. 시진핑과 대놓고 격돌을 하는 배짱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워낙 시진핑과 그 추종자들인 시좌진파의 득세에 밀려서 일명 실권이 없는 그림자 총리 노릇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마 역대 지금까지의 총리 중에서 가장 약한 파워를 가진 그림자 총리,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던 리커창 총리가 2023년 3월 11일 양회 이후에 은퇴를 했고요. 은퇴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북경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여러 지방을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유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진핑파에 의해서 연성강금 형태로 중국의 대도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연성유배를 당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시진핑한테 대들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거겠죠. 리커창은 총리 취임식 날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걸 누굴 지적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리커창 전 총리는 권력의 눈이 먼 시진핑의 1인 독재 전횡에 대해서, 그리고 시진핑의 무능한 통치를 비판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리커창은 2023년 10월 27일이죠. 상해시의 고급 호텔인 동교호텔 수영장에서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 말씀드렸듯이 이 김상순 채널에서 생방과 녹화로 최소 6차례 이상 그 방송을 했고요. 리커창은 분명히 자살을 당한 것, 즉 타살된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의혹과 정황 증거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커창은 상해 고위 당직자들만이 묵을 수 있는 고급 호텔인 상해의 동교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0월 말과 11월 달에
제가 방송했던 리커창 시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꼽아도 리커창은 돌연사가 아니라 의도된 타살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리커창 전 총리 정도가 되면요, 이게 전담 의료진이 있어요. 예,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 돌연사 가능성이 아주 낮죠. 예, 항상 뭐 매일 검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이미 리커창 전담 의료진은 이미 타살 가해팀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자기 급사할 리는 없습니다. 예, 둘째, 자, 그렇다 치고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리커창을 옮긴 병원은 중의학병원입니다. 즉 한방병원이에요. 상해에는 중국에서 심장병 전문 3위에 속하는 대형 병원인 상해 중산병원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병원과 서금병원도 있어요.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23분밖에 걸리지 않는 상해 중산병원이 아니고 왜 심장병 전문 치료나 설비도 없는 이 중의학병원, 이 한방병원인 상해 서광병원으로 후송을 했을까요? 이건 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리커창 부인과 딸이요, 리커창의 시신을 부검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갈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공산당이 바로 거절하고 지도자들이 묻히는 팔보산 공동묘지에 그냥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운구를 옮겨서 바로 팔보산으로 가서 가족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그냥 화장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증거 인멸이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중국 공산당은 지도자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우를 못 받고 결국 공산당이 양아치보다 더한 행패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리커창의 타살설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뭐 많은 정황 증거와 의혹이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리커창 사망 소식 시리즈를 한 6편 이상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암호지령 23107 임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23107 임무단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그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 등등 이런 걸 보고 아마 변심을 해서 양심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는데 이 역시 루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리커창이 묵은 상해 동교 호텔에서 사전에 리커창이 마시게 될 음료수에 심장을 교란시키는, 심장박동을 교란시키는 약물을 타서 리커창이 수영을 하기 전에 마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수영을 즐겼기 때문에 상해 동교 호텔에 오면 리커창이 역시 수영장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리커창은 결국 심장발작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은 수영장에서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리커창을 충분한 시간 동안 지켜만 보았을 뿐이고 바로 물 밖으로 건져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 밖으로 꺼낸 다음에도 한동안 그대로 뒀고요. 유명한 심장 전문 병원이 상해 3곳이나 있음에도 리커창을 한방병원인 상해 서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어이없는 게 심장병 전문 병원의 의사들이 한참이나 뒤에 한방병원인 상해 서광병원으로 왕진을 왔습니다.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 이 중공은요 이렇게 형식적인 모양새를 보이면서 마치 병원에 후송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런 식의 형식주의에 이런 것들로 포장하는 반인류적이고 뻔뻔한 행위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인간 말종 집단들인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특수조직인 23107 임무단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좀 해볼게요. 내부에서 양심선언으로 이런 내용을 밝힌 사람에 의하면요. 이들이 조직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 3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직이 됐고 이들은 통제가 가능한 시간 내에 리커창의 생리 현상을 중지시키는, 그런데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한번 딱 생리 현상을 중지시키면 살아날 수는 없는, 그리고 완벽한 병리 현상으로 만들 수 있는, 즉 의학적으로는요 급사로 우리가 얘기하는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리커창을 암살하려는 임무를 하달한 것이 바로 23107 임무라는 겁니다. 6인조로 구성된 23107 임무단에는 구체적으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장이고 2대장, 사건 발생 후 처리를 담당하는 천씨, 인터넷 등의 신호 감시와 영상 통제를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누가? 조씨, 외부 교통 통제를 담당하는 손씨, 병원 의료 후송 및 감시를 맡은, 이것도 해야죠. 그래서 주씨,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성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무명씨는 이런 전반적인 실행 시기나 그 다음에 물증을 교체하는 그런 등의 잔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용된 약품은 군대에서 받은 건데 인민해방군의 실험용 약물로 액체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무생무치라고 합니다. 무생무치.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물과 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흡수력이 빨라서 바로 심장마비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군용 액체 약품이라는 겁니다. 이 약품은 물과 같기 때문에 은폐성이 아주 좋죠. 무생무치에 물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은폐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요, 간이나 신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즉 다른 장기에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부검을 해도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들 6인조는 7월 3일 날 조직이 됐고 7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 조금 5일 정도 이렇게 그 북경의 외곽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의학과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의 실험은, 사전 모의 실험은 42차례나 할 정도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이 6인조들은 암살에 대해서 더 능숙하고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여러 가상의 상황,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가상해서 한 거니까 42번이나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0월 26일 날 리커창이 상해에 도착해서 동교 국빈관, 동교 호텔이죠. 여기 3동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수영장에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7월부터 해왔던 연습된 훈련을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뒤쪽에서 있다가 갑자기 귀 뒤로 주사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음료수에 타는 방식인데 이들은 음료수에 타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10월 27일 오전 11시 22분경 리커창이 약물이 탄 음료수를 마시고 수영을 시작을 했고요. 12시쯤이 되었을 때 리커창은 이미 수영장에 이미 떠있는 상태로 약물이 중독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12시 8분경에 한방병원인 상해서광병원 포동분원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차를 부르게 되는 거죠. 빨리 불러야 되는데 바로 발견 즉시. 그리고 이미 수영장에서 이미 심장 발작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냥 놔뒀고, 결국 사망한 뒤에 떠올랐을 때, 정신을 잃고 떠올랐을 때도 가만 놔뒀고, 또 한참 뒤인 12시 8분에 응급차를 불렀고, 그것도 한방병원으로 부른 거죠. 자, 12시 23분경에 리커창을 실은 구급차가 상해 서광병원에 도착을 했고, 한방병원에서 긴급 구조 작업을 했지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미 사망한 뒤였고, 실제로 그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 나중에 증언을 들어보면 이미 호텔에서 나갈 때 사망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10월 그래서 28일 새벽 0시 10분경에 병원 측에서 리커창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중공 당국은 급성 심장병으로 68세로 리커창 전 총리가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 중에서 리커창은 아마도 거의 최연소 사망자로 기록될 겁니다. 예. 그만큼 리커창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최연소 간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던 리커창은 이게 사망도 최연소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 참고로 올해 6월 2일 날 전 군부의 2인자였었던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쉬치량은 러닝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5월 28일 쉬치량 전 군사위 부주석이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루머가 이미 나돌았어요. 6월 2일 날 사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인 이미 5월 28일 날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제2의 리커창 사례라고 쉬치량 전 부주석의 돌연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쉬치량 전 부주석의 돌연사는 다른 편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쉬치량은 그러니까 조깅하다가 갑자기 심장병 사망했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조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리커창은 2023년 10월 27일 사망 이후에 당시에도요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불과 3기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시진핑의 힘에 의해서 다 모든 게 덮였고 그 누구도 리커창과 관련된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7월 정도 이때부터 슬슬 시진핑이 힘이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군부에서 시진핑 파벌들이 숙청되면서 군부 실권에 대한 실권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리커창의 의문사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산당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시진핑이 이 최고 탑은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리커창을 암살하고 암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누가 감히 리커창을 암살을 하겠습니까? 죽은 리커창이 과연 살아있는 시진핑을 끌어낼까요? 여러분 죽은 제갈량이 사마중달을 도망가게 했죠. 우리 삼국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리커창이 과연 살아있는 시진핑을 끌어내릴까요? 이번 시간은 전편이었고요. 2부작으로 후편 계속해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